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알 같은 내 마음, 우지환. 영화 속 명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 붉게 물든 황혼의 노을이 서편 가득 넓게 퍼지기 시작하면 늘 그랬듯이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 어머니와 함께 줄곧 갔었던 이모님 댁은 경기도 화성에서 참 정겨웠던 곳이다. 비봉은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플라이 낚시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언제나 버스에 내려 먼 길을 어머니와 함께 걸어야 했다. 몇 번이고 쉬어가야 했던 길 옆 냇가에는 발을 담그면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맑은 시냇가의 논이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잡아도 내 손에 미끈함을 남기며 쏙 빠져나가는 물고기다. 비봉의 저녁 석양빛이 올망스런 내 눈물에 담겨 당신의 저고리를 적실 때면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아마도 6살 남짓이었던 때 나는 늘 그랬다. 저녁이면 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알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자고 했다며 나를 놀리시곤 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무언가 신체적 허약함에서 오는 불안감이었거나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어린 마음속 두려움에 기인한 것 같다. 잠자리의 꿈속에서도 그랬다. 높은 장롱과 장롱 속 큰 이불들이 내게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끼는 나를 안아 달래며 재워주시곤 했다. 도대체 나를 주워온 곳은 어디란 말인가. 나는 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어떤 때는 정말 어느 곳에 있는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그 다리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묻곤 할 정도로 어렸던 내게 의아하다고 생각한 순간이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곤 하셨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가난의 힘겨움을 이길 수 없어 복중 어린 것을 지울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노라고 회상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아니었던가. 나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허약하게 태어난 까닭에 늘 가냘프고 연약한 체구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랬던 나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별명이 꼬챙이로 불릴 정도로 몸이 꽤 왜소했다. 학년을 거듭할수록 내겐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책가방 속에 있어야 할 연필과 지우개는 왜 자꾸 없어지는지, 도대체 누가 내 신발과 신발 주머니를 그렇게 가지고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물며 어떤 날에는 한쪽 발에는 내 검정 고무신을, 다른 한쪽 발에는 다른 친구의 구멍난 검은 운동화를 신고서 집에 가야만 했다. 한겨울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 교실 난로에 얹어놓은 내 도시락이 새까맣게 타도록 나는 다른 친구의 도시락을 내 도시락인 양 바라보며 앉아있기 일쑤였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다. 그러나 나는 내 고향을 잘 알지 못한다. 3살 때 영등포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나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여느 집과 같이 우리 집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려 가난으로 인해 먹을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무엇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는 그 짧지 않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린 나를 데리고 비봉에 살고 계신 이모님 댁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는 한여름이나 초가을이 되면 온갖 채소와 갖가지 푸성귀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늘 그곳에 가야 했던 이유였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선량해 보였던 이모님 아들 일랑이 아저씨는 어머니가 머리에 얹고 양손에 모두 들 수 없을 만큼 이상이 담긴 커다란 짐 보따리들을 언제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들어다 주셨다. 그리고 차장 누나의 오라이 소리와 함께 떠나는 시외버스 뒷유리창 너머 자욱이 이는 먼지 속 아저씨는 팔을 높이 들어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나와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셨다. 지금도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한겨울 우리 집에는 큰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목욕을 거의 하지 못한 채 겨울을 보내야 했다. 한겨울이면 배에 두껍게 만들어진 때를 가리키며 누룽지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지낼 정도로 때를 몸에 달고 다녀야 했다. 늦은 겨울이 돼서야 어머니에 의해 연중 행사가 치러졌다. 아궁이 앞 붉은색 함지방 목욕이다. 행사는 고작 한두 번이 전부였는데 막내인 나는 늘 마지막이었다. 위로 형과 누이들이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내 차례가 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입수하는 함지박 속의 물은 마치 먹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지만 미지근하게 식은 진회색의 먹물과도 같았던 목욕물은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따스하고 깨끗한 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근엄한 목소리로 1년에 한 번만 목욕을 하면 황소를 한 마리 잡아먹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 웃음이 절로 난다. 이렇듯 우리 가족은 당시 절대적인 빈곤의 탈출을 감히 꿈꿀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빈곤이 범죄의 어머니라 했던가. 하지만 그리도 혹독했던 가난이었지만 우리 형제는 그 누구도 범죄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혹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뚜렷한 기억이 있다. 아직도 쓰라림에 몸부림치게 하는 아물지 않고 있는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정오 즈음이다. 나는 오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기성회비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쫓겨갔다. 집으로 가는 길, 학교 운동장은 수업 중이어서 너무도 조용했고 나는 홀로 집으로 향했다. 나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 기성회비 가지고 오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에 의해 내 손에는 커다란 개떡이 쥐어졌다. 지완아,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엄마가 내일 준다고 하시며 내 등을 두드려 주신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을 몰랐다. 학교에 다시 가기 싫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개떡. 선생님을 다시 대해야 한다는 걱정에 울먹이며 흐르는 눈물로 개떡을 목에 삼키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야 했다. 학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운동장은 매우 고요했다. 이윽고 교실 앞에 다다랐다. 교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르래 달린 여닫이 문이 드르륵 하고 큰 소리와 함께 열리자 친구들과 선생님의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자그마한 등에 땀이 흘렀다. 종례 시간이었다.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엄마가 내일 주신대요. 들어가서 앉아! 하는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전에 와닿았다. 무상 배급되는 옥수수빵을 받아 가방에 넣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기찻길 땡땡거리 너머로 그렇게 작은 꼬마의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작고 여린
어린 마음을 그토록 조마조마하게 했던 기성회비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내가 죽기 전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했다. 그렇다면 내 머릿속 기억이 이렇게 또렷이 남아있을진데 하물며 내 위로 형과 누이들의 기성회비는 어찌 되었을까?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